꽤 많이 밀립니다. 코스닥이 현재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키워드를 통해서 대응 전략 세워드릴게요. 유한탄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부터 시장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봐주세요. 네, 어제 옵션 만기를 지나면서 시장의 좀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의 CPI 발표 이후에 성장주들의 좀 변동성이 좀 있는 편이고요. 그 영향을 좀 2차 전지 쪽에서 많이 받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그동안 많이 올랐던 STO 관련주라든지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그룹주들 좀 하락폭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갤럭시와 머니터리 등을 비롯해서 관련주들 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로봇 관련주들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로보스타, 로보티즈 급등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SBB테크, 뉴로메카, RS 오토메이션 등 해서 따라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섹터 상당히 좀 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화학주들도 모두 약합니다. 반도체도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강세 속에서 일부 종목들 지금 장비주들 HBM 장비주들 어제부터 유진테크 흐름 좋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그동안 많이 빠졌던 장비업체들이랑 가스업체들, 특히 지금 동진세미캠이라든지 솔브레인 이런 쪽에서 힘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아시다시피 홍해 지역의 분쟁이 좀 심화되면서 지금 방산주들 하나에어로라든지 LIG 넥스원 등 방산주들 하고요. 해운주들이 좀 급등을 하면서 글로벌 뉴스 이슈의 변동성을 같이 따라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CPI 발표 상당히 오래 기다렸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반응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지 미지근한 미중시에서는 그렇게 모습을 보여줬는데 CPI 발표가 가진 의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주에 상당히 좀 시장의 분수령 같은 지표였습니다. 시장이 한 3.4 정도를 최상단으로 생각했는데 그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12월 달 수치가 이제 11월 달 대비해서 올라온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 수치가 물가죠. 이제 소비자 심리를 반영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CPI가 올라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둔화된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 CPI 보시면 주거비가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결국은 이 주거비의 영향은 또 금리에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못할 수 있는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일단 미국 시장은 어제 조금 반등을 해준 모습이고 미 국채 금리도 안정세를 찾는 모습이긴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또 이번 주 다음 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소비자들 이제 소비 지수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소비를 계속 하고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소비가 좀 줄었다라든지 이런 모습이 나오면 괜찮은데 소비가 계속 또 견조한 모습이라든지 어제 실업시장 청구 건수 이런 부분들도 견조했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3월은 아니고 6월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3월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약화되면서 시장이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CPI가 약간 조금 상대적으로 기대치보다 좀 높게 나온 것이 거의 이번이 좀 마무리 단계가 아닐까라는 시장의 좀 예측치도 좀 있는 반면에 시장은 그동안 기대감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 좀 차익 실현 욕구가 커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이제 신재생 이런 투자 계속 금리로 인해서 투자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기대했던 이런 쪽들에서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금리나 기대감에 최근에 많이 올랐던 제약 바이오 섹터 이런 쪽들도 지금 계속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좀 금리에 민감하게 움직였던 쪽에서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개인적으로는 CPI 발표가 시장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상황 속에서 숨고르기를 만들어주는 일정 부분의 바로메타가 될 수는 있겠지만 또 요 고비를 지나고 나면은 또 시장은 다시 또 움직임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부터는 또 미국 금융회사들의 또 실적 시즌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 일정으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시장이 CPI라든지 이런 지표에서 조금 다소 기대치를 좀 줄이면서 실적으로 시선이 조금 옮겨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적고 금리나 기대감이 상당히 주가에 많이 반영된 종목들한테 조정에 좀 빌미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흐름들은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연동되겠고 미국 시장도 아마 좀 그런 흐름들이 향후에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속에 우리나라 주식들이 좀 먼저 반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표 금리 이런 데서 이제 시장의 관심이 실적으로 이동하고 있다. 설명을 해주셨네요. 다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로 볼 키워드는 현재 로봇주들의 강세 움직임 뚜렷합니다. 반도체 몇몇 강하고요. 반면에 2차 전지의 약세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CES에서 주력 그런 인사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나타내는데 이번에 LG 쪽에서는 이 로봇 업체라든지 M&A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지금 경인전자가 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는 로봇주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시장이 지금 로봇, 인공지능, 반도체 요 세 개 섹터가 시장을 주도해 왔던 상황이고요. 또 특히 이제 뭐 어제는 뭐 삼성 쪽에서 6G 얘기하면서 6G, 5G들이 많이 갔으면 오늘 또 LG 쪽에서 로봇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G 계열의 이제 로봇스타라든지 로보티즈 이 두 종목이 지금 완전 급등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최근에 뭐 이레시스 같은 경우도 지금 LG 쪽은 아니지만 상당히 좀 M&A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연일 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작은 로봇 관련주들도 다 전반적으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뉴로메카, SB비테크를 비롯해서 코닉 오토메이션, 스맥 이런 것들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아침보다는 조금 매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 부분은 좀 윗꼬리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좀 챙겨서 보셔야 될 것 같고 LG 계열 두 종목이 조금 리딩을 하고 있고 레인보우도 어제 보시면 급등했다가 다 내려왔거든요. 그렇다시피 지금 시장 센티멘탈이 조금씩 성장주들한테 조금 많이 올랐으니까 좀 발을 빼볼까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반도체도 지금 또 빠르게 지금 삼성전자는 반등하고 있지만 하이닉스 마이너스 전환되는 상태 속에서 반도체 주식들도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계속 말씀드린 대로 약간 공정과 관련되어 있는 그다음에 한 두세 달 쉬었던 장비 쪽들, HBM 쪽들, 올해 좀 삼성전자가 HBM 쪽 투자 많이 한다고 얘기하면서 또 이쪽이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솔브레인이라든지 도지세미켄 같은 이제 공정가스라든지 그 다음에 유진테크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좀 반등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 초반 이후에 이쪽도 좀 빠르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두산 테스나라든지 가온칩스도 최근에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계속 유지될지는 좀 오후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도 좀 섣불리 지금 강하게 좀 접근하기가 좀 애매하고요. 로봇도 지금 올랐는데 따라가기가 좀 애매합니다.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어제 미리 예상해서 샀으면 좋았겠지만 그게 아니다라면은 지금 조정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인공지능 섹터주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빠르게 흘러내리고 있죠. 성장주들 전체적으로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좀 비트코인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쪽들을 2차 전지 그다음에 이런 쪽들 신재생 이런 쪽에서 지금 다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 특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특히 더 지금 주가에 어제는 좀 만기리에서 영향을 받아서 올렸습니다만은 오늘도 하락하는데 또 2차 전지주들이 좀 주범이 되고 있고요. 일단 다시 거래가 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좀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좀 시세를 좀 누렸던 종목들에서 좀 변동성이 나오고 상대적으로 한미약품, 지금 한미사이언스 등 좀 호재성 리포트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면서 주가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일부 종목들이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더욱 더 선별되는 핀셋 투자가 조금 더 필요한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네, 홍해 쪽에서 분쟁이 심화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되고요. 여기에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운, 방산, 정유, 석유 도소매까지 지금 천연가스 쪽도 같이 움직임 나타나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계속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 계속 얘기 나오고요. 아시다시피 워낙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관련주들 뉴스만 나오면 움직임이 상당히 큽니다. 이제 해운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좀 꽤 됐습니다만은 이런 뉴스들이 좀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 업체들도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운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다음에 방산주 이런 쪽들도 지금 다 뉴스에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에 좀 조정
받으면서 방산주들 좀 바닥 잡고 특히 하나 에어로 같은 경우는 한 3일째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LIG 넥스원도 조금씩 3일째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부 다 해외발 뉴스에 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 특히 요번에 대만 선거 결과도 좀 지정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영향을 계속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나름은 좀 바닥 잡고 시장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선방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뭐 이쪽에서도 조금 종목 선별이라든지 뉴스의 변동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주시고요. 상대적으로 시장은 변동성이 크지만 지금 화장품 섹터주들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승이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화장품 중소형주라든지 여행주, 그다음에 저가 항공주 요런 지금 소비 쪽에서 실적이 좀 개선되고 있는 쪽들이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다가 시장 변동성 때문에 움직임이 살짝 둔해졌다라면은 오히려 이쪽에 조금 관심을 갖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